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좋은 부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부채는 빚인데 어떻게 빚이 좋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채가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해찬 대표는 빚을 내서 부채 비율을 줄이자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좋은 부채론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예, 좋은 부채론. 저 맨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서 네. 빚을 내서 부채 비율을 줄이자 그래서 네. 저기 뉴스에 사실 오탈자 난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일단 정부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 이래요. 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네. 경기를 살려야 한다. 네네네. 일부에서는 국가 빚이 왜 이렇게 늘어나냐고 이제 늘어나느냐고 우려를 네. 하지만 네. 이번은 여느 때와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국가가 좋은 의도로 빚을 내는 만큼 이것은 착한 빚이다. 네. 국가의 좋은 채무다. 네네네. 참 호도시키기에 정확한 말입니다. 살인자도 좋은 살인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살인자, 그게 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학자들 5분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네. 과연 뭐 저만 모르는 게 있는지, 좋은 빚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네. 근데 정말 한 교수가, 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해가 빨리 될 것이에요. 네. 네. 좋은 마약이다. 네. 왜냐하면은 마약을 먹어서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이 막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정말 막 이렇게 갑자기 힘도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정말 건강해졌다. 그 너를 건강하게 한 그 마약이라는 거 정말 좋은 거구나. 네. 앞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마약 계속 먹자. 이것과 똑같다. 네, 그렇죠. 제가 이 노 교수의 설명을 듣는 순간 네. 아, 이거구나 싶은 네.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언발에 오줌 넣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교수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부채 주도 성장이다. 예전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더니 네. 이제는 빚을 내서 네. 그 빚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자는, 정확히 말하면 지출 주도 성장, 그런데 쉽게 말해 부채 주도 성장, 그 네. 이름이 바뀐 겁니다. 네. 여기 정부는 이렇게 주도 성장 이런 걸 좋아하네요. 자기들이 네. 뭐를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소득 주도 성장이 결국에는 이제 빚 주도 성장으로 이름을 바꾼 거나 다름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빚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죠. 예. 좋은 살인자, 네. 좋은 이제. 자, 국가의 부채 제가 여러 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의 빚과 국가의 빚은 다릅니다. 네. 기업은 그 빚을 그 매출 창출을 하기 위한 지렛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빚을 빌려도 그 네. 이상의 매출을 창출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네. 그 빚을 갚고도 기업이 남을 수 그 기업에 또 그렇죠. 이익이 남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안 될까봐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 기업과 달리 정부는 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부가가치를 생산하려면 네. 가령 소방차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119가 출동을 하면 돈을 다 받아야 돼요. 네. 그 사회적인 그렇죠. 그런 것에 그 공공 서비스에다 그 경찰이 출동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정 불화가 있어서 뭐 경찰이 출동하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범죄 현장에 사건이 출동하든지. 있어서, 예, 예.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돈을 받아야 돼요. 네. 이러면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 정부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빚은 네. 세금을 세금을 통해서 확보돼서 하거나 아니면 세금이 도저히 들어올 것이 없으면 네.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그냥 후손으로 넘어가는 게 국가의 그렇죠. 빚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빚은 거의 다 악입니다. 기본적으로도 악성인데 네. 그 한 교수는 건전한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네. 무엇보다도 가장 그 어렵게 다뤄야 하는 것이 국가 빚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네. 얘기를 하는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네. 영국이 이제 승전국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에게 그 이제 그 강대국의 지위를 뺏긴 것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영국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전시 중이다. 네.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그 음. 빚을 끌어서라도 우린 이기자라고 했는데 네.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진짜 이 빚이라는 건 정말 무섭고 나라를 하나 망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모르고서 하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알 텐데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 훌륭한 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다 경제학자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좋은
그런 뜻이라고. 왜냐면 좋게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니까요. 네. 그 이해찬 대표가 말한 빚내서 부채 비율 줄이자. 네. 자, 이게 주장은 뭐냐 하면요. 네. 국가 채무 비율은 그 국가 채무 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자에 국가 채무가 들어가고 분모에 이제 GDP가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출이 안 돼서 GDP가 계속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계속 퍼센티지가 높아지니까 네. 어떻게 하냐면은 빚을 늘려요. 그 음. 분자에 빚을 막 늘리면 빚이 돌고 돌아서 결국 분모인 GDP를 견인을 끌 것이다. 그럼 GDP도 같이 늘어나는데 같이 늘어나겠죠. 분자가 늘어난 것보다 분모가 더 많이 늘어나면 결국 퍼센티지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 소리예요. 되니까. 간단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일단 분자 분모를 그냥 나눠서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정부의 지출이 경제 성장을 얼마나 견인하는가, 네. 얼마나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가를 재정 승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 제출이 1 늘었을 때 네. 국민 소득이 얼마가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재정 승수는 네. 통상 0.4에서 0.6%라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해찬 대표의 말이 맞으려면 네.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 GDP가 1 이상이 늘어야지 이게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정 승수가 보통 0.4에서 0.6이라는 얘기는 그 아무리 빚을 늘려도 오히려 그 감소가 그러니까 정말 최대치 0.6이 늘어난다고 쳐도 네. 오히려 부채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줄어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보니까 보통 대학교 네. 경제학도들 같은 경우 1,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이 돼야지 그나마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데 1이 안 되고 0.4, 0.6이니까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말한 빚내서 부채 비율 줄이자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알고서 했으면 거짓말이다. 뭐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취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주장이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 기자 아까 얘기처럼 빚을 늘리면 부채 비율이 늘어납니다. 네. 빚을 늘려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이거는 이제 다른 한 학자는 네. 경제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정치 노름이다. 네. 도저히 경제적으로는 이거를 아무리 어떻게 대입을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네. 말이 되지가 않는다. 더더군다나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네.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네네, 얘기는 그렇죠. 빚을 늘려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막 써서 내수를 늘려서 네. GDP가 성장이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수출 그렇죠.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무리 빚을 늘려서 내수에서 돌고 돌아도 네. 늘지가 않아요.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 그나마 GDP가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출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설령 아까 말씀드린 재정 승수가 1이 넘는 일이 혹시 발생을 한다고 치더라도 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국가를 기업으로 치자면 회사 실적이 공두박질 치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펑하고 일이 터진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이라고 끄자 이런 심정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네. 하지만 회사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득하고 시장에 팔아야 할 주력 상품은 없고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 회사 빚은 계속 쌓여간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써주신 대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 이런 CEO면은 굉장히 밤잠을 못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전 못 자야 되죠. 곧 망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물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뭐 밤잠을 어떻게 주무시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민간 기업은 부채를 갚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퇴출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 부채를 늘리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은 네.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리스 사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리스는 1980년대 초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20%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사회당 정권이 딱 들어섰어요. 1981년에. 네, 그때 당시에 사회당 정권이 뭐라 그랬냐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한다. 네, 실제로 그렇게 고간을 막 풀었습니다. 네. 채무 비율이 3년 만에 40.1%가 됐고요.
9년 뒤에 100%를 넘었고요. 결국은 그리스는 IMF와 EU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한다는 이 파판드라우 정권에게 누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때 정치인들의 잘못된 결정이 네. 후세들에게 피눈물로 되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네. 특히 그리고 기업들이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계획서를 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자는 어떻게 갚을지, 또 이 원금은 어떻게 갚을지, 뭐 그 상환 이게 계획서를 내죠.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3차 추경하면서 또 물론 그게 국가의 특징이지만 네. 정부에는 어떤 상환 계획서도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더 이상 세금이 없으니까 네. 뭐 세금도 없는데 돈 쓸 곳은 많고 경기는 나쁘니까 일단 국채 찍어서 국채가 이제 빚이니까요. 나라 빚, 국가 채권 그냥 찍고 보자. 그냥 그런 심산입니다. 사실 이게 경제 뉴스가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자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관심을 좀 멀리하거나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정혜원 기자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1을 생각해 보자면 1이 돼야지 부채 비율을 갚을 수 있는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데 만약 빚을 내더라도 1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뭐 이 한 줄만 기억을 해도 아주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가짜 거짓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아주 좋은 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